포슬린 라미네이트 버니어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레비알 측에만 국한해서 이게 붙게 되는 얇은 판입니다. 두께가 0.3 내지 0.5mm라고 했죠. 이건 원래 할리우드에서 영화 배우들이 그 교수님, 캐릭터, 예? 교수님 마이크를 안 켜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잠깐만요. 마이크 테스트? 내 마이크가 안 나와요. 나한테는 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부 다 안 들리나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리죠? 내가 이걸로 테스트 해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잘 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들리는 걸로 알고 강의할게요. 포슬린 라미네이트 그 시초는 할리우드에서 시작했어요. 영화 배우들은 그 캐릭터가 다르잖아요. 아주 가지런한 일을 가진 그런 캐릭터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그 치아 모양이 조금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치아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화 찍을 때마다 혼자 치아를 깎아가지고 크라운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영화 촬영하는 동안에 덴처 치아, 총이총 덴처 치아 있죠? 그것을 얇게 갈아가지고 그 덴처 어디시브를 가지고 배우 치아를 레비알 서페이스에 딱딱딱 붙여가지고 영화를 찍고 사진을 찍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조심하지만은 쭉 떨어져 버리는, 그냥 접착제로 살짝 붙여놓은 그런 상태로 1930년도에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컴포지트 레진이 1970년대, 80년대 개발되면서 이걸 일반인들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됐고, 컴포지트 레진, 실렌 커플링 에이전트, 그리고 애시드 애칭, 이런 기법이 1980년도에 모든 치과의사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이걸 적용하게 됐죠. 이건 치아 삭제를 매우 적게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인 치아, 특히 세라믹 관련된 치아 삭제는 적어도 1.2mm 이상씩 모든 면을 다 깎아야 되잖아요. 링갈, 프록시말, 인사이살, 레비알 할 것 없이. 근데 이건 레비알 측에 국한해서 0.3 내지 0.5mm 삭제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량이 매우 적고 보존적이다. 그러면서도 심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디스컬러레이션이 있거나, 뭐 스테이닝이 있거나, 다이아세마가 있거나, 멜포메이션이 있거나, 프랙처가 있는 이러한 경우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 마치 올세라믹 크라운을 가지고 해결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포슬린 라미네이트 버니어가 심미적인 술식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고, 아마 어쩌면 여러분 보존학 시간에 똑같은 포슬린 라미네이트 버니어에 대해서 중복해서 지금 강의를 들었는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스케줄에 잘 모르기 때문에 크라운 브리지에서도 어찌됐든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A죠. 다이아세마의 A죠. 이거. 어떤 다이아세마가 있어요. 이 자리. 그래서 투스프랩을 두 개만 가지고 했네요. 이것하고 이거 투스프랩 된 모습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하고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것하고 이걸 비교해 보면 뭐 거의 투스프랩을 거의 하는 듯 마는 듯, 투스프랩 거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레비알 측에 국한해서 조금만 삭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렇게 컨택 포인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아요. 여기는 다이아세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삭제가 조금 깊숙하게 돼 있지만 다른 경우는 컨택 포인트의 레비알 측에 국한해서 레비알 서페이스에만 삭제를 끝내는 것이고, 이 서비칼 측도 마찬가지죠. 서브진지발로 깊게 넣을 필요가 없어요. 치아와 똑같은 색깔로 투명한 재료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다가 우리 컨택 렌즈를 끼울 때 컨택 렌즈를 쫙이 눈을 다 덮고 소프티쉬 언더마이닝, 눈꺼풀에 언더마이닝 될 만큼 큰 컨택 렌즈를 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잘 몰라보는 것처럼, 왜냐하면 투명하고 그 두께가 얇기 때문에 굳이 서브진지발로 집어넣지 않아도 이 마진에 맞춰서 라미네이트를 만들더라도 또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마취를 원하는 사람은 마취를 하지만 많은 경우에 마취를 하지도 않고도 이 정도 프랩은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절대 펄프가 익스포즈 되거나 펄프 센시티비티가 있거나 이 정도로 삭제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장점이죠. 그리고 링갈 측을 전혀 손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이설 엣지도 손을 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프록시말 측을 손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합에 관련해서 엔트리 가이던스에 대해서 다시 재방류하거나 고려해야 될 그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진지발적으로도 소프티슈 서브진지발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리테이션이 적을 뿐만 아니라 포슬린은 레진이나 메탈에 비해서 비교적 플렉에 대해서 플렉 부착을 좀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한 재료예요. 그런 면에서도 유리해요. 어쨌든 소프티슈를 압박하지 않는다. 메탈 칼라가 없다. 워낙 얇은 양을 삭제하기 때문에, 이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워낙 얇은 양을 삭제하기 때문에 그 템퍼레 크라운 안 만들어줘도 이것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템퍼라리 크라운을 안 만들어줘도 환자가 한 일주일 열흘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이가 시리지도 않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붙이는 재료가 레진이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요. 절대 시간이 오래 가면서 이것이 시멘이 녹아나는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우리가 컴포지트 레진을 피니싱, 폴리싱 해가지고 광택을 내듯이 익세스 세면이 있더라도 잘 우리가 연마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 보철물이 아주 안 좋은 보철물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얼룩덜룩하니 안 좋을 때 포슬린 라미네이트 버니어로 해결해요. 디스컬러레이션, 길이가 짧은 거, 어느 한 부분이 깨진 거, 모양이 조금 이상한 거, 서비칼 쪽에 뭔가 흠집이 있는 거, 이런 거 다 포슬린 라미네이트 버니어로 수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위치가 좀 링고 버전돼 있어. 링고 버전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보강해야 되겠다. 수스프랩 전혀 하지 않고 이만큼 0.5mm짜리 붙이면, 수스프랩 하지 않고 0.5mm 붙이면 0.5mm짜리 교정력을 이용해서 레비알 쪽으로 이동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금방 봤던 다이아세마, 이러한 여러 경우가 적응증이 된다. 그래서 다이아세마를 수복한 경우고요. 서비칼 마진이 아주 깨끗하죠. 두께가 매우 얇고 수프라 마진으로 얇게, 특히 레진 시멘으로 붙이기 때문에 마진이 어둡게 보이지 않아요. 금속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술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인디케이션이 됐어. 그러면은 우리가
투스프랩을 해줘야 되는데 투스프랩하기 앞서서 먼저 해줘야 될 것이 변색된, 충치가 된, 부식이 있는 이런 또 그러니까 정상적인 쉐이드가 아니고 얼룩덜룩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제거해서 컴포지트 레진이 변색이 되어 있으면 컴포지트 레진 다 제거해 가지고 깨끗하게 새로운 컴포지트 레진을 채우든 혹은 어떤 충치가 있거나 어떤 디펙트가 있으면 GIC맨으로 채우든 GIC맨 혹은 컴포지트 레진을 가지고 얼룩덜룩하고 보기 싫은 부분을 다 제거하고 채워주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왜냐? 두께가 워낙 얇은 반투명한 재료로 레비알 층을 붙이기 때문에 속에 얼룩덜룩한 흠집이 있으면 이 얇은 포슬 라미네이트 버니를 통해서 속에 있는 그 흠집이나 디스컬러레이션이나 지저분한 것이 밖으로 다 투시돼 보이기 때문에 속에를 깨끗하게 지저분한 색깔이 있는 것은 다 제거해 가지고 GIC 컴포지트 레진으로 수복을 정상적으로 해주고 난 다음에 투스프랩을 해야 되고, 모든 세라믹 레스토레이션에서는 쉐이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접치아, 그치아, 지대치 그치아 그 쉐이드를 미리미리 잘 투스프랩 전에 미리미리 잘 관찰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포슬라미트 버니어도 그 쉐이드에 맞춰서 우리가 제작할 것이고, 또 그 쉐이드, 우리가 맞추는 그 쉐이드에 맞춰서 접착하고자 하는 시멘트 쉐이드도 고르는 거예요. 포슬라미네이트 버니어를 부착하는 시멘트도 쉐이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더 밝은 쉐이드, 어두운 쉐이드, 투명한 쉐이드, 여러 종류 쉐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기 위해서 쉐이드를 미리 봐둬야 한다. 투스프랩 하기 전에. 이런 것이 이제 미리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투스프랩을 시작을 하는데, 크게 우리가 치아 장축 방향으로 투스프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패시브 인서션이 인사이드 서비컬 방향으로 모든 크라운은 투스프랩이 되는데, 이것은 치아 장축 방향으로 가는 이쪽으로 레비오 링갈로, 레비오 링갈 방향으로 패시브 인서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라운을 만들 때, 자, 크라운 투스프랩 할 때 크게 보면 이렇게 치아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원 플랜, 이렇게 투 플랜, 이렇게 투스프랩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투스프랩을 하는데 반해서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이 부분만 이렇게 그냥 한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언더컷이, 이 부분에 언더컷이 있어도 제의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패시브 인서션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언더카트가 생기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프록시말 측을 오히려 언더카트 생기지 않도록만 조심하면 돼요. 이런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벡시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 또 다른 특징은 두께가 0.5mm 이내에서 삭제를 한다. 에나멜층에 국한해서 삭제를 한다는 거. 덴틴층이 노출될 정도로 삭제를 많이 하면 절대 안 돼요. 접착력이 뚝 떨어져 버려요. 이런 것의 특징이다. 그래서 모든 세라믹 레스토레이션, PFM, 올 세라믹 크라운, 레진 크라운 할 것이 모든 심미적인 그 수업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균일한 삭제가 중요해요. 균일한 삭제. 그래서 균일한 삭제를 하기 위해서 뎁스 오리엔테이션 그루브를 잘 팔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건 두께가 유난히 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수한 기구가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레비알 측의 소프트 티슈를 손상시킬 만큼 서브질 진지발로 깊이 투스프랩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진지발 서커스에서 올라오는 진지발 플루이드가 접착할 때 레진스맨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티슈 리트랙션을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 상하로는 언더컷을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저는 양쪽 프록시말 측에 존재하는 메지알과 디스탈 프록시말 측에 혹시라도 존재할 수 있는 언더컷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든 마진은 롱 샴퍼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이것이 서브 진지발 마진이 아니고 수프라 진지발 마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레비알 측에 국한해서 포스나미네 분열을 일반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어떤 특별한 경우, 인사살적이 짧다 할지, 인사살적 엣지가뭐가 깨져 있다 할지, 심리적으로 인사살적이 모양이 이상하다 할지, 그럴 경우는 인사살적을 덮는 포스라미네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인디케이션은 너무 두께가 얇거나 길이를 좀 길게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혹은 비심리적이거나, 혹은 어떤 파절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이걸 쓴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 이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돼.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하고 어떨 때 이렇게 하느냐 얘기가 바로 인디케이션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두께가 얇고 길이를 길게 해야 되고, 강도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인사에서 심리적인 문제, 요럴 때는 요런 걸 쓴다.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아요. 근데 많은 연구에서 이것이 강도가 조금 더 강하다, 이런 그런 논문이 좀 있지만, 뭐 이것도 통용되고 이것도 통용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원래 자연체가 컨택 포인트가 있다면 절대 자연체가 컨택 포인트까지는 인볼브 되지 않게, 자연체가 컨택 포인트까지는 인볼브 되지 않게 투스프랩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이아스세마 있는 경우만 이렇게 안쪽으로 깊게 들어간다. 다이아세마의 그 컨택 포인트 있는 거. 그 외에는 기존 자연체의 컨택 포인트를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걸 기억해 두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여기죠. 이게 기존 컨택 포인트죠. 기존 컨택 포인트는 건들지 않을 범위 내에서, 레비아 측은 균일하게 이렇게 0.3 내지 0.5mm 삭제를 했고, 프록시말 측으로 이렇게 익스텐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프록시말 측이 익스텐전 하잖아요, 이렇게. 네? 프록시말 측이 익스텐전 하는데, 익스텐전은 컨택 포인트를 건들지 않을 범위 내에서 익스텐전을 가급적 깊숙하게 해 주어야 강도에 있어서도 심미성에 있어서도 리텐션에 있어서 유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쉽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두께 0.2 정도라는 것. 모든 마진이나 모든 프랩은 그 에나멜상에 놓여야 한다는 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롱 샴퍼 마진으로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일반적으로는 자연치아의 에나멜의 두께를 한번 보겠다는 거죠. 에나멜 시크니스를 보겠다는 얘기죠. 이게 모든 치아가 절단 부분은 충분해요, 두께가.
뭐 1 내지 1.2mm 이렇게 충분하지만 서비칼 측으로 가면 0.4, 0.5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비칼 측은 0.5mm를 삭제해버리면 덴팅이 노출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이살 쪽은 0.5mm 삭제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부담감이 없는데 서비칼 측 끝까지 0.5mm 삭제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접착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비칼 측은 삭제할 때 조금은 삭제를 좀 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균일한 두께를 커팅하기 위한 이런 그 다이아몬드 뎁스 커터라는 걸 쓰는데 이것은 0.5mm, 이쪽 것은 0.5mm고 이쪽 것은 0.3mm짜리네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여기에만 묻어 있기 때문에 이런 쉔크 부분에는 다이아몬드가 묻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쭉 갖다 대면 이 깊이만큼 세 개의 그루브가 쭉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투스프랩 할 때 사용하는 게는 이 두 가지예요. 이것 두 가지인데 이것이 일반 우리 그 투스프랩 할 때 사용하는 다른 다이아몬드 포인트가 틀린 점은 이 부분을 경계로 이 윗부분은 좀 파인한 파티클이 있고 이 아랫부분은 좀 코어스한 좀 거친 굵은 그런 파티클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거칠을 갖는 그런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가지고 투스프랩을 합니다. 끝은 라운드 엔드한 다이아몬드 포인트죠. 끝은 이렇게 생긴 걸로 합니다. 투그릿 다이아몬드 포인트, 뎁스 커터 이것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투스프랩 할 때는 이걸 쓰는 거예요. 이 아래 건 뭐냐? 이 아래 것은 시멘트 할 때 쓰는 거예요. 시멘트. 시멘테이션. 시멘테이션 후에 일반적으로는 익스플로러 가지고 제거를 하잖아요. 일반 세면은. 근데 이 레진 세면은 익스플로러 가지고 익세스 세면이 제거가 안 돼요. 레진 세면은 익세스 세면은 이런 걸로 갈아야 돼요. 갈아. 이런 로터리 인스트루먼트를 가지고 레진 피니싱 폴리싱 하는 것과 똑같이 갈아서 익세스 세면을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멘테이션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고 이 위에 것은 투스 프랩용이고 이건 시멘테이션용이고 시멘트 익세스 시멘트 제거용이고 이런 기구를 이용을 해서 우리 치과에서 투스 프랩을 하고 시멘을 제거한다. 똑같은 얘기가 자꾸 레비얼 리덕션, 프록시말 쪽에는 가급적 깊숙하게 익스텐전한다. 인사이살 쪽은 일반적으로 넘어가지 않지만 특수한 인디케이션이 될 때는 인사이살 넘어갈 수가 있다. 모든 마진은 롱 샴퍼 마진이다. 이런 것들이. 자, 이게 투스프랩 양이에요. 까만 부분. 이것도 까만 부분, 이거 투스프랩, 이것도 까만 부분 투스프랩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투스프랩은 어때요? 보통 투스프랩은 요만큼 삭제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삭제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이쪽에 언더카트 없게 삭제를 하죠. 여기서도 프록시말 쪽에 언더카트가 없게 하기 위해서 삭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다 삭제해버려야 되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삭제량이 굉장히 적고 보존 쪽이라는 건 분명하죠. 0.3 내지 0.5mm나 삭제가 인사살 측 쪽으로 갈수록 0.5mm에 근접하고 서비칼 측으로 갈수록 0.3mm에 좀 근접할 정도의 투스프랩을 하는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 자꾸 나오죠. 네.
투그릿 다이아몬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마진의 끝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투스프랩이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레비알 서피스 전반은 좀 더 라프한 표면이 되도록 투스프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라프해야지 레진 시멘트 접착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마진은 그런다고 마진이 라프하면 마진은 리키지가 생기기 때문에 마진은 파티클이 작은 걸로 좀 정교하게 투스프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투 그릿 다이아몬드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균일한 삭제를 하기 위해서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지만 이런 라운드 바를 사용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라운드 바 이걸 가지고는 이런 데는 다이아몬드가 묻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 치아가 깎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두께가 깎이는데 그럼 라운드바는 어떻게 되느냐? 라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은 파티클이 어브레이지 파티클이 묻어 있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이런 식으로 갖다 대면 요만큼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삭제가 되거나 요만큼만 뭐 딤플처럼 작은 그 딤플처럼 컨케이브한 크레타처럼 이런 것들이 요렇게 생기기 때문에 레비알 서페이스에다가 여러 군데 이런 흠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흠집이 없어질 때까지 싹 벗겨내면 되는 거죠. 디버니어링이라는 용어를 쓰죠. 벗겨내는 거, 껍질을 벗겨내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썼을 때는 이런 형태로 투스프랩이 나오는 거죠. 진지발 쪽은 두께가 작은 걸로, 인사살 쪽은 두께가 좀 더 큰 걸로 이렇게 투스프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죠. 이것이 0.5mm짜리, 이거 0.3mm짜리 뎁스 커트예요. 이걸로 쭉 하면 그렇게 삭제가 돼요. 근데 이 녹색은 여러분한테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 환자 치료할 때 이 녹색을 바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초보자, 오늘 처음 포셀 라미네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이 녹색 물감을 칠한 거지 보통 그냥 이렇게 투수를 하는 거예요. 투수를. 그런 다음에 그 컨트롤 그루브에 맞게 컨트롤 그루브에 맞게 이렇게 투스프랩을 해주면 돼. 이 그림이 더 사실에 맞고 이 그림은 너무나 과장됐어요. 투스프랩이 너무 이 스케마틱하게 표시된 것이 너무 과장돼서 좀 투스프랩 된 것처럼 보이고 실제적으로는 이런 거, 이 정도 형태의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삭제하는 건 너무 삭제량이 많아요. 이건 너무 과장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요런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골드 크라운 삭제할 때 이런 방향으로 발을 절대 놓지를 않죠. 이런 방향으로. 항상 발은 이 방향으로 우리가 그 치아 장축 방향으로 벌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투스프랩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포세는 라미니트 버니어는 이 방향으로 놨다가 이 방향으로 놨다, 이 방향으로 놨다 이렇게 커브를 그대로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레비아 측의 커브를. 다만 인터프록시말 측에서 어느 정도 미세한 리텐션을 조금 더 얻어야 되기 때문에 컨택 포인트를 침범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가급적 깊숙하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마진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또 어드히전 면적도 넓어지고 미세한 패러렐리즘도 거기서 형성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도가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링가적으로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컨택 포인트가 손상되지 않은 범위에서. 그런다고 해서 인터덴탈
파필라를 손상시켜서는 안 돼요. 절대 소프티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가급적이면 깊숙하게 프록시말적으로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마진은 롱 챔퍼 마진이 되도록 투스프랩을 한다. 이렇게 가급적 깊숙하게 링갈축으로 집어넣는 거 이게 좋은 것이고, 이렇게 링갈축으로 덜 집어넣는 것은 덜 좋은 투스프랩이다. 당연히 이제 컨택 포인트는 손대지 않아요. 이 컨택 포인트는 이건 손대지 않지만 컨택 포인트가 아닌 다른 부분은 가급적이면 깊숙하게 링갈축으로 집어넣을수록 유리하다. 똑같은 얘기죠. 이걸 손대지 않은 범위에서 가급적 깊숙하게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요만큼씩을 벗겨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 초록, 요 블루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만큼 벗겨내는 것이고, 저 끝부분 마진은 롱 챔퍼 마진이 된다. 이 바 모양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바 모양 아까 바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투그리트 이 부분만 좀 파인한 파티클들이 있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코어스한, 여기는 파인한,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마진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롱 챔퍼가 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링갈축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인디케이션이 되면 인사살적으로 심리적인 문제, 길이의 문제가 있을 때, 두께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쓴다는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 이렇게 건너가야 될 경우는 또 대신 확실한, 건너가려고 맘먹으면 두께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건너가려고 맘먹으면서 기껏 0.3mm, 0.5mm 이렇게 삭제하면 안 돼. 인사살 엣지를 안 건너가면 몰라도 인사살쪽을 넘어서 링갈축으로 넘어가려고 추격액을 짜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삭제를 좀 해줘야 돼. 1mm 이상, 뭐 1.5mm 이렇게 삭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제 삭제를 해주면, 인사살적을 삭제를 해주면 이제 접착하는 것도 레비알 측에서 링갈 쪽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인사이 속을 레비알 측에서 링갈 쪽으로 붙이고, 인사살 탁 얹은 다음에 이렇게 로테이셔널 패스가 되도록 접착할 때 붙여야 돼요. 패스 오브 인서션도 로테이셔널 패스가 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인사살 부분이 깨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만큼을 삭제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버트 조인트가 되도록 이렇게 삭제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판판하게 삭제를 많이 하게 되기도 한다. 물론 링갈 쪽에 샴푸를 만들 수 있죠. 앞에 그림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아주 여여.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익스텐션 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벌키하고 이 강도 보강이기 때문에 조금 치아 삭제가 많지만 포슬 라미네이트 버니어 파절 면에서는 이적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 지금 그 말로 지금 길게 써놓은 얘기들이 좀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 그림만 보고 그냥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얘기고, 여기는 이제 프록시말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 버트 조인트로 넘어가는 거죠. 프록시말 쪽에 샴퍼 마진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투스텝을 하고 있고요. 넘어가려고 마음먹으면 확실하게 1mm 이상은 오쿠잘 클리어런스가 돼, 두께가 1mm 이상 되도록 인사살적 세라믹 두께가 되도록 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쪽에다가 살짝 넘어가서 샴퍼를 좀 더 부여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이것까지 깎아버려가지고 두께를 1mm가 아니고 한 2mm 정도 이렇게 탁 버트 조인트처럼 그렇게 삭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게 제거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싹 넘어가가지고 샴퍼를 만들 수도 있고 완전히 제거해 버릴 수도 있고. 근데 넘어가서 하는 이런 경우조차도 이쪽에 오클루전 클리어런스가 1mm 이상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깨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 이쪽으로 넘어가고자 할 때는 이런 부분이 강도가 보강되어야 되기 때문에 포선이 들어갈 공간을 이렇게 부여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강도가 보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뭐 자꾸 반복되는 얘기예요. 서비카 쪽에는 수프라진지발 마진으로 한다. 투그리트 다이아몬드 포인트 그 팁 부분이 만드는 그 모양, 롱 샴퍼 모양으로 한다는 것이죠. 롱 샴퍼 모양으로 잇몸을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 뭐 원한다면 진지발 리트랙션을 투스프랩 하는 과정에 혹은 시멘테이션 하는 과정에 진지발 리트랙션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샴퍼 마진인데 이것은 잔존 에나멜의 두께를 감안해 가지고 이 두께는 고려해야 돼요. 0.5mm 삭제하면 좋겠지만 또 0.4mm 삭제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삭제한 다음에 에나멜층이 다 날아가 버리고 덴틴이 노출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이 두께는 서비칼 측의 두께는 결정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 새로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른 크라운 브리지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이건 얇은 판이잖아요. 포슬 라미네이트 보면 이런 판이에요, 판. 이런 판이기 때문에 모서리를 잘못하면 이렇게 휘어져요. 끄떡끄떡. 이 크라운하고 달리 크라운은 이 모양이 안 보인다. 크라운은 이것이 크라운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안 찌그러지는데 이 판판한 잠깐만요. 자, 판판한 이런 것은 찌그러져요. 얼마든지 이렇게. 그래서 찌그러지지 않게 하려면 이 모서리를 보강해요. 모서리를 좀 보강해 줘야 된다. 어떻게? 마치 이것처럼. 이런 데 보면 모서리가 좀 보강돼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컵을 보면 모서리가 다 이렇게 보강돼 있어요. 그래야 이렇게 눌러도 안 찌그러져요. 모서리가 보강되냐, 이건 종이컵인데 금속으로 된 알루미늄 캔을 모서리를 보강 안 해놓으면 이렇게 찌그러져요. 이렇게. 모서리, 이 끝 모서리를 반드시 보강해 줘야만이 이 약한 구조물, 이 판처럼 약한 구조물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판과 같은 이 포슬라민 부분이 마진 부분들, 이 마진 부분들이죠. 이 마진 부분들, 맨 마진 부분을 따라서 추가적으로 투스프랩을 조금 더 해줘야 됩니다. 이 마진 부분을 쭉 따라서 추가적으로 U-쉐이프 모양으로 익스트라 시크니스만큼 우리가 0.3 내지 0.5mm 삭제를 했는데 마진 부분만은 그보다 조금 더 0.1 내지 0.1mm 조금 더 얇게 삭제를 좀 더 해주면 그 부분이 포슬린이 조금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것처럼 마진이 조금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좀 더 짱짱해지고 뒤틀리지 않게 된다는 바로 그런. 그래서 이것만은 특별하게 신경을 하나 더 써야 돼요. U자 모양으로 익스트라 시크니스 프랩을 조금만 더 해준다.
모든 프록시말 마진, 인사이드 마진 쪽. 이것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아까도 그랬죠. 삭제량이 너무 많다고 그랬죠. 너무 과장됐어요. 이렇게 삭제 많이 하면 안 돼요. 에나멜에 국한한 투스프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투스프랩이 되면 임프레션 체득하고 템포럴 크라운 만들고, 근데 러버 임프레션 뜨는 것이고, 템포럴 크라운은 안 만들 수도 있지만 템포럴 크라운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일반적으로 메칠 메타크릴레이트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컴포지트 레진으로 이렇게 컴포지트 레진 필링 해주는 것과 똑같은 그 방식으로, 다만 애시드 애칭이나 본딩 프라이머만 생략하고 그냥 컴포지트 레진만 치아에다가 딱딱딱딱딱 어댑테이션 시켜서 치아 모양으로 이렇게 얇게 붙여서 주는 걸로 이렇게 템포럴 크라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냥 제작하고 이 본딩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쉽게 제거가 돼요. 스케일러로 툭 띄면. 제작하는 것은 리프랙터리 캐스트를 이용을 해서 기공실에서 제작한다. 우리가 워킹 캐스트를 보내주면 기공실에서는 그것을 임프레션 떠가지고 리프랙터리 캐스트를 만들어요. 기공실에서는 높은 온도에 견딜 수 있는 리프랙터리 캐스트를 만들고, 그 리프랙터리 캐스트를 디게싱을 해가지고 가스를 다 얻게 만들고 습기를 딱 얻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포슬린을 빌드업, 덴틴 포슬린, 인사이드 포슬린 빌드업 해가지고 우리가 보낸 워킹 캐스트, 이건 기공실에서 이것을 본을 떠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리프랙터리 다이를 만들었네요. 그런 다음에 포슬린 빌드업, 파이어링, 바디 포슬린, 인사이드 포슬린, 파이어링, 그레이징 다 한 다음에 다 끝나면 리프랙터리 테스트를 제거를 해가지고 샌드블라스팅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면을 불산 처리해가지고 우둘투둘하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제 접착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기에 쭉 나와 있네요. 이 리프랙터리 다이, 리프랙터리 다이상에서 다이렉트로 포슬린을 빌드업, 파이어링 해주고, 이렇게 혹시 과정 중에 이 자리가 붙었다면 붙지 않도록 세퍼레이션 해주고 다듬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이것을 트라이는 해보고 모든 형태나 쉐이드나 이런 게 잘 맞으면 접착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지발 플루이드가 올라오기 때문에 리트레이션 코드를 꽂고 그 다음에 이걸 붙여보는데 막 날아가고 막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이 하도 너무 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물기를 좀 묻히거나 좀 찐득찐득한 투명한 글리세린을 좀 링갈치기다 묻혀가지고 치아 표면에다 싹 붙여야 이게 위치가 동요가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도 확인해보고 쉐이드도 확인해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대보고 잘 안 들어가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절하면 깨져버리니까. 그다음에 혹시 쉐이드가 잘 안 맞으면, 쉐이드가 안 맞으면 틴트를 이용해요. 시멘트 작업을 할 때 시멘트에다 약간의 틴트를 우리가 좀 추가를 하면 미세한 쉐이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런 과정이 트라이잉 과정이고, 트라이잉 과정이 끝나면 트라이잉에 사용했던 글리세린이랄지 틴트랄지 이런 걸 다 세척해버리고 그 다음에 실렌, 이건 세라믹종이죠. 세라믹종은 실렌 본딩하고 지대치 쪽에는 애시드 애칭을 하고 해가지고 각 치아와 치아와 서로 세퍼레이션 되도록 마일라 스트립을 사이에다 낀 상태에서
레진스맨으로 접착을 하고, 접착한 다음에 손으로 꾹 눌러가지고 XSMN을 다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고, XSMN이 밖으로 흘러나오면 XSMN을 라이트 큐어 하기 전에 미리 상당 부분을 다 제거해 놓고 나서 XSMN이 다 나왔다고 생각되면 그때 라이트를 쪼여가지고 폴리머리제이션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XSMN이 있으면 이제 갈아서, 레진스맨은 갈아야 돼요. 갈아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한다. 그래서 이것 레진스맨을 중심으로 해서 세라믹 쪽에다는 언필드 레진, 실렌을 바른 것이고, 치아 쪽에는 본딩 에이전트, 애시드 애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반복된 얘기는 트라임과 시멘테이션. 이때 색조 평가를 하고 모양도 평가를 하고 적합도도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개를 시멘테이션 할 때는 가운데부터 해야 돼요. 중절치부터. 중절치, 측절치, 캐나인 지금 여러 개, 세 개를 만약 한다 그러면 중절치를 제일 먼저 맞추고 좌우 중절치, 그 다음 측절치, 캐나인, 이렇게 중절치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이 맞다. 방습을 위해서 코드를 쓰기도 한다. 링갈 측은 세라믹 링갈 측은 우둘투둘한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우둘투둘한 표면에 실렌을 바르고 언필드 레진을 바른 다음에 레진스맨으로 부착한다. 이게 도제 쪽이죠. 도제 쪽. 그리고 도제 내면을 메탈 인스트루먼트로 긁으면 하얀 종이짝에 깜장 연필로 찍 긋는 것처럼 깜장 라인이 쭉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메탈 인스트루먼트에 의한 오염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된다. XSMN을 다 제거한 다음에 라이트 큐어를 하는데, 라이트도 너무 과하게 라이트 큐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라비알 측에서 라이트 큐어를 하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는 링걸 측에서 치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쭉 전면에 라이트가 가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 하는 얘기. 접착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좌로 우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크라운은 그러지 않잖아요. 크라운 쿡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건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치 조절을 잘 할 필요가 있고, 내부에 어떤 세멘을 쓰느냐에 따라서 밖에 비쳐 보이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도 조심해야 된다. 또 이쪽을 붙인 다음에 익세스맨들끼리 서로 엉거 붙으면, 이쪽에는 익세스맨, 이쪽 시면 익세스맨 엉거 붙으면 도대체 제거가 안 돼요. 익스플로러는 제거되는 게 아니거든요. 슈퍼 플러스 1크로도 제거되는 게 아니거든요. 갈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마일러 스트립이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페이퍼 중에 제일 얇은 재료가 마일러 스트립이거든요. 그걸로 사이에다 끼워놓고 이런 접착 작업은 해야 된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게 내면이네요. 포슬라미터 내면을 실렌 바르고 본딩 에이전트, 본딩용 레진을 바르고, 또 치아 쪽은 깨끗하게 플렉 컨트롤 해주고 애시드 애칭하고 프라이머 본드 바르고 여기 실렌 바르고 주고 있네요. 그런 다음에 제 위치로 잘 붙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레진스맨을 지금 채운 다음에 꾹 누르면 이렇게 XSM이 나오지 않아요? XSM을 다 미리 제거해 줘야 돼요. 굳힌 다음에 제거하면 너무 어려워요. 굳힌 다음에 이거 제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XSM을 다 제거하고 해줘야 된다. 잘못 누르면 이것이 위치가 이렇게 돌아가거나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위치가 잘 맞는지 잘 확인해 보고, 이렇게 바로 붙이지 말고 라이트 소더 링갈 측에서 서서히 살짝 붙여놓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나서 잘 붙었으면 그 다음에 레비아 쪽에서 라이트를 조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갈아서 마무리한다. 갈아서. 익스플로러는 절대 안 된다. 레진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림이네요. 리프렉터를 우리 치과에서 보내준 이 워킹 캐스트를 리프렉터리 캐스트로 만들고 리프렉터리 캐스트로 만들고 리프렉터 캐스트 위에다가 빌드업하고 바로 파이어링 하면 리프렉터 캐스트에 포슬라멘트 그대로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리프렉터 캐스트만 털어내면 되는 것이죠. 샌드블라스팅하고. 또 요즘에는 캐드캠으로 하는 법도 있고 또 인젝션 몰딩법으로 이렇게 주조하는 법도 요즘에는 있다. 요즘에는 그래도 투과성이나 신미성이 점점점 더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펠트스파틱 세라믹보다는 떨어져요. 분명히. 펠트스파틱 세라믹이 제일 심미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간편하니까 캐드캠이나 이 인젝션 몰드법도 요즘에는 사용하기도 한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얘기해도 되고. 질문 없어요? 포슬라멘트 버니어를 보존학 시간에 이미 공부했는가? 난 그건 모르겠네요. 했어요. 중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 듣는 거예요? 누가 대답해 봐요? 보존학 시간에는 이거 안 배웠어요? 지금 포슬라멘트 버니어? 오늘 강의한 것과 비슷한 내용을 중복해서 지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가 궁금한데? 아무도 대답 안 내? 내가 그럼 지명해야 되겠네. 김근우 보존학 시간에 이걸 포슬라멘 버니어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 어쩌면 또 중복되는 얘기를 거기서 들을 수도 있겠네요. 보존학 시간에도 보존학에서도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자, 이런 것입니다. 이게 좀 심리적이고 간편하고 컨서버티브 하지만 수명은 조금 더 떨어집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도 인디케이션이 되는 경우는 심리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 치아를 삭제를 최선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많은 인디케이션이 있다.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술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강의를 이걸로 끝낼까요? 어디? 자.